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 버티는 것의 중요성과 버텨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멘탈 관리법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안 되는 이유들을 제거해 나가며 되는 이유만 남을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것이 그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기우제 같은 진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될 때까지 하는 것, 버티는 것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를 잘 보시면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50세 이후에 부의 99%를 축적했습니다. 사실 버핏은 50대에도 충분히 부자였기 때문에 그때 일을 그만둘 수도 있었는데요. 아마 그때 그만뒀더라면 지금과 같은 명성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투자하는 10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 또는 수익 10만원은 10년 후에 10억, 20억의 차이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표에 있는 것처럼 오렌 버핏이 14살에서 15살까지 벌어들인 돈은 하나로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100만원이 있고 없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티끌모아 티끌입니다. 하지만 버핏이 어차피 작은 돈이니 어느 정도 자금이 생길 때까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한 30살쯤 돼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원래보다 16년 정도 늦게 시작을 한 것이니 83세가 되더라도 17조 원 정도의 자산이 형성되겠죠. 하지만 버핏은 14세에 시작해 오랫동안 꾸준히 수익을 내어 83세에 약 60조 원의 자산을 축적합니다. 심지어 14세에서 30세까지도 투자금 500만 원이 10억 원이 되면서 9억 9,50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지금 투자되는 아주 미미한 자원이 불어나 봐야 얼마 안 되고 그게 인생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아주 바보 같은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칩니다. 물론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수익이 꾸준히 나야 하고 또 오랫동안 버틸 수 있어야겠죠. 솔직히 투자도 한 방에 일확천금을 하려 하지만 않는다면 일반인들도 워렌 버핏 정도의 수익은 아니지만 수익을 꾸준히 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투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니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의 투자 관련 컨텐츠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복리의 축적 효과는 투자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적용됩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은 하루 평균 5시간 정도로 운동하고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대 초중반에 시작해서 20대 초중반에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간 하루 5시간 이상 운동하며 축적한 역량은 새로운 스킬, 작전, 라이벌과의 대결에서 러닝커브와 도약의 발판을 낮추어 성장을 쉽게 만듭니다. 독서와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량이 쌓일수록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문장의 이해 속도가 빨라져 독서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더 독서량을 늘리는 데 유리해집니다. 이런 복리 효과는 눈덩이가 뭉치듯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에 한 바퀴만 돌아도 큰 효과를 얻게 되는데 대부분 시작 단계에서 포기함으로 효과는 영원해집니다. 사실 복리라는 말을 모르더라도 비결은 단순합니다. 작더라도 매일 변화를 쌓아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매일 5분 감사하면 의미 있는 관계가 다가옵니다. 매일 5분간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매일 5분간 업무를 회고하면 연계 업무가 세련되게 변하고 이 시간과 방법을 늘리고 다듬어가면 더 깊은 기적이 어느새 다가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듯이 꾸준히 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저 또한 어려서부터 무엇이든 빨리 진료하고 체력이 약해 뒷심이 부족한 타입이라 이것저것 열심히 많이 했지만 꾸준히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10년 이상 또는 1년 이상 해오고 있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나름대로 꾸준히 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꾸준히 할 수 있게 도와준 철학과 마음가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꾸준히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었던 것은 불안한 마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불안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집중이 힘들고 집중이 안 되면 해야 하는 것을 더 하지 못해서 더욱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집중은 이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지 긴장 상태에서는 발현될 수 없습니다. 스포츠카 엔지니어들도 속도를 높이는 기술보다 제어하는 기술을 더 많이 연구한다고 합니다. 차의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 차가 불안정해지는데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차체와 순간적으로 속도를 보조할 수 있는 브레이크 기능이 스포츠카의 핵심인 것이죠. 이렇게 차도 속도가 올라갈 때 제어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살 때일수록 우리의 감정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한 자는 감정에 행동이 이끌려 다니고 강한 자는 행동으로 감정을 다스립니다.
아픔을 느낄 때는 2배로 일하고 두려움이 느껴지면 과감하게 돌진해야 합니다. 감정은 새와 같습니다.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 만들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은 어쩔 수 없지만 감정이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내 감정을 다스려서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스스로의 운명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꾸준함을 방해했던 것은 좌절과 슬럼프였습니다. 해고에 대한 불안, 신체의 질병, 경제적 압박 등 조금만 상황이 틀어져도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아주 약간의 좌절만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나약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별 큰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하루에 만족할 때 극복의 길이 열립니다. 길을 걷다가 작게 튀어나온 돌부리에 발이 걸렸다고 해서 자책할 일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할 것도 아닙니다. 심플하지만 단단한 루틴과 습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이렇게 슬럼프가 왔을 때는 오히려 해야 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린다고 평소 생활 리듬을 깨면 점점 더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망가진 하루가 반복되면 그건 슬럼프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너절한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인생 전체가 형편없어집니다. 슬럼프에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면 사소하고 하찮은 일을 더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은 일을 단단히 하면 망가졌던 바이오리듬도 회복이 되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슬럼프 극복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담담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팁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래 버티기 위해선 현실과 자신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선명해지고 내가 못하는 것을 인정할 때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번 실패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즉,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실패를 연속적으로 겪게 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불안해지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일, 화려하고 멋진 삶들이 부러지고 이것저것 다른 것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나만 경험해본 삶이 무기로 바뀌게 된다는 것과 나만 볼 수 있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성공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버텨내면 좋은 아이디어와 컨셉이 되지만 버티지 못하면 결국 실패가 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한 발을 이루기 위해 가는 길은 직선이 아닙니다. 조급함과 초조함이 실망을 부르고 실천의 지속성을 방해합니다.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고 시간은 필요한 만큼 걸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모두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할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